야당분들이 요즘에 이 김진태 의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고요? 예. 네. 네. 저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아,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다. 이 촛불에 동력을 제공하는 분이다. 네. 저분이 좀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네. 흔히 이런 걸 이제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아, 국민의당이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을 반영하듯 토요일에 열린 4차 촛불 집회에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 인기리에 팔렸습니다. 바람이 불으면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처럼 번져나갈 뿐입니다. 언제든지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촛불 집회가 100만 명이라고 하면 여기 모인 우리는 2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거기에 돌을 던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단결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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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진태 의원 내국자입니다. 부탁해 새는 항상 제 뒤에는 우리 강원도 춘천 우리 시민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애환을 어떻게 같이 나눠볼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풀어드릴까 그래서 같이 좀 어울리고 그거를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시민들이 요즘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김 의원의 사무실도 자택도 아닌 춘천 시내의 한 사우나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김 의원이 웃으면서 사우나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도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 춘천의 최저 기온은 0도. 눈이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꽁꽁언 손발을 녹여가며 김 의원의 사죄를 요구할 때 정작 당사자는 따뜻한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그런 좀 언행을 저질러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당은 그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기박계 자료에 대해서 물어본 점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특검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사저로 대기업 회장을 불러서 최순실의 손을 잡아주면서 잘 부탁한다. 소설도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그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거 지금 최순실 씨가 뭘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지금 단서도 없는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남의 PC를 가지고 뭐 사용했다는 것도 아직 증거가 없고 어떻게 돼서 그게 기자한테 갔는지는 아주 정말 불분명한. 김 의원은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도 촛불 집회에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생으로 가장에 참석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진태 의원 이런 민심에는 귀를 닫고 있는 걸까요? 소신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SNS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또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돈을 챙기거나 횡령한 것도 없는데 검찰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액의 출연금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 박지원 의원의 언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그 명재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간통도 하고 무슨 온갖 부정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세종대왕이 이거를 다 감싸고 해서 이렇게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어떤 이런 사람의 됨됨이 이 사소한 과오 같은 거를 덮고도 큰 게 보고 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좀 이 좌파 언론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한번 좀 느껴봤는데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그거를 만약에 이 좌파 언론이 보도를 한다면 이순신 장군 부하에게 거짓말시켜 도덕성 논란 증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 위원장이 XX, 당신 자식 잃고 나서 가슴에 묻어라. 가슴에 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죽을 때까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게 짓거리고 있느냐. 눈에 띄면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의 그 수위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험난한 발언이죠. 그렇지만 눈에 띄면 찢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링크시킨 다음에 세월호 유족들이 저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을 했네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는 뭐 하여튼 간에 욕을 좀 많이 먹어서 나중에 아주 장수할 것 같아서 별 불만은 없어요. 김진태 의원을 누가 국회의원을 시켜줬습니까? 위에서 최고 대통령이 시켜줬습니까? 국민이 시켜줬습니다. 국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때만 국민을 위한다 그러고 이제 와서는 자기 자신의 사적 권력을 위해서 촛불에 밀려서는 안 된다. 완전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완전히 억누르는 듯한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으셨지만 김진태 의원에게 분노한 민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려고 국회의원 뽑았나 라면서 네티즌들은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요, 춘천 트럼프 막말 술사라는 새로운 수식어로 김 의원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